안녕하십니까, 박광철입니다. 우리가 흑백 사진을 보면은요, 모노톤의 흑백 사진이 현란한 컬러 사진보다 더 정겹고 따뜻하게 느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 흑백 사진 속에는 그리운 사람의 모습, 또 빛바랜 추억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그런 모습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쉽게 흑백 사진으로 바꿀 수 있고, 또 포토샵으로 컬러 사진을 흑백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자칫 잘못하면 차가울 수 있는 이 디지털 세계를 조금 더 따스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붉게 또는 푸르게 나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포토샵으로 색상 보정을 하면 된다. 초보자에 맞는 간단한 색 보정을 알아보고 컬러 밸런스를 통해 좀 더 세밀하게 보정하는 법도 알아본다. 또 컬러를 흑백으로 또는 세피아 톤으로 바꿔도 보자. 분위기 있는 사진을 원한다면 꼭 알아둘 기능이다. 사진이라는 것은 조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조명 색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태양빛 아래, 형광등 아래, 백열등 아래에 따라서 사진의 색상이 전반적으로 붉거나 혹은 전반적으로 푸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서툴게 되면 잘못된 사진을 얻어내는 경우가 있죠. 이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줄 오늘의 강사 오셨습니다. 임경우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죠. 아까 박광철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빛에 따라서 사진이 각각 다르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빛에 따라서 사진에 있는 색상이 잘못 나왔을 경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사진을 잘 찍으면 되겠지만 잘못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포토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런 잘못 나온 색상들을 보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밝기와 채도 부분을 변경할 때요, 이 오토 기능도 상당히 또 초보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했는데 컬러 보정에도 오토 기능이 있죠. 그렇죠. 컬러 보정에도 오토 기능이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리고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죠. 네.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컬러에 여러 가지 이제 컬러가 지금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으로 컬러를 보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미지 메뉴로 가보시면 어저스트먼트 메뉴에 보시면 이 오토 컬러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이 오토 컬러 메뉴를 선택하면 지금과 같이 자동으로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또 색상은 톤을 바꿀 수가 있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역시 내가 하나하나 설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렇죠. 제가 좀 전에 이제 오토 컬러를 지금 지정을 했는데 일단 컨트롤 Z 단축키를 눌러서 이전 단계로 다시 복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이런 컬러를 보정을 할 때는요, 일단 이미지에 어떤 컬러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컬러 샘플러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에서 어떤 컬러가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컬러 샘플러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컬러 톤을 분석을 해볼 텐데요. 툴박스를 보시면 아이드로퍼 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아이드로퍼 툴을 누르고 계시면 두 번째에 컬러 샘플러 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컬러 샘플러 툴을 이용하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의 컬러 정보들을 추출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툴을 선택을 하고 자, 이제 컬러 정보를 추출을 할 텐데 일단 이미지에서 컬러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곳을 클릭해서 컬러 정보를 추출하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가장 밝은 톤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밝은 톤 부분을 클릭을 하니까 이 첫 번째 위치에 지금 보신 것처럼 컬러 샘플러 마크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보셔야 될 부분은 인포 팔레트를 보셔야 되는데 인포 팔레트에 현재 샘플링한 컬러의 값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R은 248, 그리고 G는 229, B는 2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레드 값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른 부분을 제가 또 한번 클릭해 보면 역시 여기도 R 값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또 다른 부분을 제가 또 클릭을 해보면 역시 그 부분도 상대적으로 R 값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이미지에는 전반적으로 붉은색 왜곡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요, 약간 붉은 톤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노란 톤 그렇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린 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잘못하면 눈이 착각을 해서, 아, 녹색 톤이 많구나 해서 엉뚱한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 컬러 샘플러로
표본을 추출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건 붉은 톤이 맞는 거다 딱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컬러를 샘플링을 했으면 네. 이제 이 문제가 생긴 이 컬러를 보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사용되는 기능이 바로 이제 컬러 밸런스 기능이죠. 자, 그럼 이미지 메뉴를 눌러보시면 어저스트먼트 메뉴에 보시면 이 컬러 밸런스 메뉴가 있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미지 메뉴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메뉴를 이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보정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보정 레이어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어 팔레트에서 이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 Layer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기에도 역시 똑같이 컬러 밸런스라고 하는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메뉴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컬러 밸런스 메뉴를 클릭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보정 레이어가 레이어의 백그라운드 레이어 위쪽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컬러 밸런스 대화 상자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컬러 밸런스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의 컬러를 보정을 할 텐데요. 컬러 밸런스 대화 상자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 컬러 밸런스 항목과 톤 밸런스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톤 밸런스를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루게 되는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간톤, 미드톤들이 많이 분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미지를 보정할 때는 항상 중간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지를 보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밝은 톤을 더 보정을 하신다든지 어두운 톤을 보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보통은 중간 톤을 보정을 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이미지의 컬러들이 별 문제 없이 향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중간 톤이 이제 가장 많기 때문에 중간 톤을 보정해 보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톤 밸런스를 보면은 지금 기본값이 미드 톤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중간 톤을 중심으로 보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프리저브 루머너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상 보정을 할 때 이미지의 명도에 있는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도록 보존을 하기 위해서 체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컬러 밸런스를 보시면 컬러 레벨스가 있는데요. 이 지금 사이언, 레드, 그리고 마젠타, 그린, 옐로우, 블루라고 하는 이런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 슬라이더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컬러 샘플러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 어떤 컬러가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컬러들을 더 줄여주거나 또 그 컬러와 보색 관계에 있는 컬러 값을 높여주거나 하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때는 밑에 보이는 작업 도큐먼트를 보시면서 컬러가 어떻게 변화를 걷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사이언 쪽으로 제가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린 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그리고 자, 블루를 조금 높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벌써 이미지의 컬러가 보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일단 OK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쉽게 이제 보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땐 조금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원본 이미지가 붉은 톤인지 아니면 푸른 톤인지 알기 위해서 컬러 샘플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붉은 톤이 많구나, 보정을 해보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보정할 땐 눈대중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예.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보정이 정말 잘 됐는지, 원본 이미지가 보정이 원본으로 잘 돌아왔는지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알 수가 있죠. 자, 레이어 팔레트를 보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보정 레이어가 있죠. 그래서 이 보정 레이어에서 보정한 결과값들을 다시 확인하거나 또는 수정을 다시 하실 때는 이 보정 레이어의 레이어 썸네일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보정 레이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능 대화 상자를 다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컬러 밸런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색상 값들을 보정을 해봤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인포 팔레트죠. 인포 팔레트를 보시면 인포 팔레트에 처음에 우리가 샘플링해 두었던 컬러 값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슬라이더를 드래그했을 때 변하는 색상 값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어떻게 색상이 변하는지를 보면서 그거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R 부분에 보면 248 이렇게 해서 슬래시로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컬러 샘플러로 찍은 그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고서 컬러 보정, 그러니까 레드가 좀 빠졌는지 그린이 많아졌는지를 체크해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컬러 밸런스에서 간단하게 이제 봤는데요. 이 색 보정하는 방법이 컬러 밸런스를 통해서 하는 것 외에도 또 다양한 기능들이 또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컬러 밸런스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컬러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컬러 밸런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색 보정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또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베리에이션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베리에이션스를 이용해서 특정 컬러를 더 추가하거나 또는 빼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작업하기 전 이미지하고 작업한 후의 이미지를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야외에서 찍은 사진인데 빛이 많아서 녹색이 상당히 좀 많이 강조가 안 돼 있는데 이 베리에이션스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녹색 컬러를 좀 많이 추가를 해보는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베리에이션스에서 보색 관계에 있는 다른 색깔들을 좀 더 추가를 해준 거죠. 네. 그럼 우리가 그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자, 그럼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이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자, 아까 원본 이미지 보신 적이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베리에이션스를 이용해서 컬러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에 둬야 될 부분들은 이제 항상 보정 작업을 할 때, 전체 이미지의 보정 작업을 할 때는 보정 레이어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베리에이션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정 레이어에는 베리에이션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미지 메뉴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여기에 있는 맨 마지막 메뉴 베리에이션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미지에 컬러 보정이 적용이 되잖아요. 원본 이미지를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레이어 팔레트에서 똑같은 쌍둥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보정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네, 레이어를 복사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제가 밑에 있는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아이콘 위에 올려놓고 마우스에 손을 떼보겠습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 이미지 메뉴로 가서 어저스트먼트 그리고 베리에이션스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베리에이션스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똑같은 이미지들이 여러 개가 썸네일 형태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그런 이미지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왼쪽 맨 위에 있는 오리지널 원본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커런트 피크라고 해서 현재 어떤 컬러를 추가하거나 밝기를 더 밝게 하거나 이런 작업 등을 했을 때 변화되는 그런 이미지의 모습,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이 이미지들은 현재 보색 관계를 통해서 색깔을 더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미리 보기 상태를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라이터, 커런트 피크, 다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지를 한층 더 밝게 하거나 한층 더 어둡게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 부분을 보면 역시 여기에도 앞에서 우리가 이 컬러 밸런스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미드톤이라고 하는 부분에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왜 그런지는 다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앞에서 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간색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중간색을 중심으로 항상 먼저 이미지를 보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미지 보정을 하실 때 훨씬 더 쉽게 올바르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파인 코어스라고 하는 항목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파인 코어스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에서 색상 보정을 할 때 추가하는 색상의 강도 같은 것들을 더 세게 적용을 할 것인지 좀 덜 세게 적용을 할 것인지의 옵션을 지정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코어스를 맨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각각의 색상 값들이 훨씬 더 강하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제가 이 슬라이더를 맨 왼쪽에 있는 파인 쪽에 갖다 놓으면 거의 색상값이 변화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보정을 촘촘하게 하고자 할 때는 파인 쪽으로, 그리고 그렇죠. 또 보정을 조금 거칠게 하고 싶을 때는 코어스 쪽으로 해서 조금 더 강하게 예. 보정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보정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럼 녹색을 추가하고 싶을 땐 more green, 그리고 또 옐로우를 추가하고 싶을 땐 more yellow. 아주 간단하게 이제 버튼을 눌러서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어 그린을 이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자, 이 녹색이 많이 추가가 되죠. 밝게 한번 해볼까요? 라이터를 추가하면 이미지가 밝게 바뀌죠. 그리고 이번에는 마젠타를 제가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미지가 선택한 색상 값이 높아지죠.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에 이 베리에이션스 색상 보정 값이 적용이 된 거죠. 네, 이 베리에이션스를 이용하니까 아주 쉽게 그 또 색깔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그 삭제를 할 수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참 재밌는데 컬러 밸런스를 이용하거나 혹은 베리에이션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뭐 빨간 튤립을 노란 튤립으로,
그렇게도 바꿀 수가 있겠고, 그렇죠. 뭐 특이한 색깔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창조할 수가 있겠군요. 색깔을 얼마든지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특히 이 디지털 카메라로 쉽게 흑백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칼라 사진을 찍다가 흑백 사진을 원할 때는 칼라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흑백 필름을 넣어서 흑백 사진을 찍잖아요. 그리고 또 칼라를 찍을 때는 그 흑백 필름을 다 쓴 다음에 칼라 사진을 뽑았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그렇지 않아요. 한 컷엔 흑백 사진, 한 컷엔 칼라 사진 이런 장단점이 있고 또 칼라 사진도 이제 포토샵으로 쉽게 흑백 사진을 바꿀 수가 있는데 흑백 사진 바꾸는 방법 뭐 간단하게 한 번에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죠. 네. 예제 이미지를 먼저 보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이미지를 보면은 신부가 결혼식 날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죠. 그런데 지금 컬러로 나와 있죠. 그래서 흑백으로 좀 색다른 분위기를 한번 연출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미지 메뉴를 눌러보시면 이 어저스트먼트 메뉴에 바로 맨 밑에 디세츄레이트 메뉴를 볼 수가 있죠. 디세츄레이트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바로 한꺼번에 컬러가 빠지고 흑백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지금 이제 컬러 사진이었어요. 간단하게 디세츄레이트를 시켰는데 이 디세츄레이트를 시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컬러였을 때의 어떤 명도 값이나 채도 값은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밝기나 그런 것들은 그대로 가게 되고 단지 색상감만 빠지는 거죠. 모노톤으로.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광고 사진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 사진들 같은 경우에 그런 효과를 줄 때 많이 이용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의 얼굴에 입술 부분만 빨갛게 한다든지 꽃송이가 전반적으로 배경은 흑백인데 꽃봉오리만 또 붉은색이나 아니면 노란색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색깔을 컬러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부분 컬러링 하는 작업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히스토리 브러시 툴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 히스토리 브러시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 내역을 이전 단계로 되돌려서 우리가 아까 흑백 사진으로 만든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부분 컬러링해서 작업 내역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히스토리 브러시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툴박스에 보시면 오른쪽 5번째에 보면은 이 히스토리 브러시 툴을 볼 수가 있죠. 밑에 있는 아트 히스토리 브러시 툴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위에 있는 히스토리 브러시 툴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히스토리 브러시 툴을 사용할 때 작업 노하우는 이 브러시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러시를 지정을 할 때 넓은 영역을 작업할 때는 좀 더 브러시를 크게 하고 그리고 좁은 부분을 작업할 때는 브러시를 작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브러시 크기를 제가 조절을 해볼 텐데요. 지금 브러시가 상당히 적죠. 그래서 마스터 디아미터에 있는 이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작업 도큐먼트 이동을 해보시면 동그라미 표시가 커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이 신부의 얼굴을 한번 컬러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드래그하면 자, 천천히 드래그를 해보시면 얼굴 부분이 다시 컬러가 되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지금요, 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히스토리 브러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진이 컬러였는데 우리가 흑백 사진으로 바꿨어요. 예. 바꾼 상태에서 히스토리 브러시라는 것은 지금 내가 작업한 영역을 바로 한 단계 뒤로 백하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여러 단계 전 단계로도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히스토리 브러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원래 사진 이제 컬러였으니까 흑백으로 바꿨고 그리고 또 히스토리 브러시를 칠해주면은 다시 이전 단계인 컬러로 돌아가서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색깔을 바꿀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이 만약에 지금 뭐 연지 부분이다 그러면 뭐 브러시를 그 작게 해서 거기에 딱 맞는 브러시를 만들어서 그 부분만 다시 되돌릴 수도 있겠죠. 네, 이거는 역시 원본 이미지에 또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부분도 얻었는데요. 또 우리가 보통 이제 듀오톤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세피아 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단색 톤인데 모노톤인데 푸른색 계열 혹은 붉은색 계열의 어떤 약간 예술적인 그런 사진. 그리고 또 광고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사진 쉽게 또 만들 수가 있죠. 일반인들 누구나 사진만 가지고 있다면 다 포토샵으로 만들 수가 있죠. 결과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세피아 톤으로 바꾸기 전 모습이죠. 아니 바꾼 후의 모습이죠. 이거는 바꾸기 전 모습인데 이렇게 컬러 사진이었던 것을 흑백으로 바꾸고
어떤 특정 컬러를 입혀서 이렇게 좀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을 해본 거죠. 아,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가 뭐 엽서를 활용을 해서 글씨를 써서 그렇죠. 보내도 좋고, 아니면 뭐 달력 사진으로도 괜찮고, 상당히 사진이 갑자기 분위기 있게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방법을 간단하게 활용을 해볼 건데, 앞에서 두 가지 방법을 배웠거든요. 컬러를 없애는 방법을 배웠죠. 그리고, 흑백으로? 예, 그리고 컬러를 이제 추가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그 두 가지 방법만 잘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는 사진을 간단하게, 이제 모노톤 사진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아까 배웠던 기능을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 메뉴에 보시면, 어저스트먼트 메뉴에 디세츄레이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었죠. 자, 이 메뉴를 클릭해서 제가 컬러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를 없애고 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지가 흑백으로 바뀌고 났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트먼트 메뉴에서 베리에이션스로 가면 여기에서 이제 컬러를 추가할 수 있죠. 벌써 지금 컬러들이 추가됐을 때 모습, 미리 보기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창에서 이제 녹색 톤을 많이 주게 되면 사진이 녹색 분위기로 벌써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옐로우, 내가 원하는 색깔로 전체적인 모노톤에서, 흑백 톤에서 바꿀 수가 있는 거군요. 예. 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컬러 밸런스를 알아봤는데요. 디지털 카메라에서 화이트 밸런스 잘못 맞춰서 내 사진은 왜 이렇게 푸른 거야, 노란 거야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포토샵으로 적정한 색깔을 쉽게 보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흑백 톤으로 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컬러로 한번 바꿔서 다양한 사진을 한번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해야 사진이 잘 나온다. 스튜디오에서 찍어야 사진이 좋다. 고급 카메라로 찍으면 역시 다르다. 평범한 얼굴에 평범한 디카. 길거리 사진이라도 얼마든지 잘 찍을 수 있다. 인물 사진 잘 찍는 법, 그 노하우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하명민입니다. 오늘은 인물 촬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특히나 인물 사진 속에 자신의 모습이 모델처럼 나온다면 그거만큼 좋은 건 없겠죠. 사진을 촬영하고 또는 찍히는 사람이 부담이 되는 건 매 한 가지인데요. 오늘은 촬영 후에 자신이 찍은 인물 사진들이 하얗고 또는 검게 또는 푸르게 또는 노랗게 그렇게 잘못 나오는 인물 사진들을 제대로 찍어보는 그 노하우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인물을 멋지게 담아내는 데는 사실 많은 장비가 필요치 않다. 삼각대는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인물 사진은 자연스러움이 생명. 삼각대가 있으면 순발력도 떨어지고 모델에게도 부담도 된다. 우리의 피사체는 사물이 아닌 사람. 움직임 속에서 순간을 포착하는 거다. 자, 그럼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한 노하우. 대화를 하면서 찍고 촬영 의도와 부위를 알려준다. 아이들을 찍는 경우 먼저 부모와 친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 여기에 칭찬까지 더해진다면 좋은 사진은 이미 나온 거나 다름없다. 예, 인물 사진 중에서 파랗고 또는 노랗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냥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게 굉장히 잘 맞은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보충을 하자면 화이트 밸런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죠. 지금 오토 화이트 밸런스의 줄임말인 A자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을 변경을 한다면 프레쉬 모드, 크리날 모드, 형광등 모드, 백열등 모드, 태양광 모드, 이렇게 많은 화이트 밸런스들이 있으면서 그 인물을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실을 합니다. 태양광 모드로 찍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특이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에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 또는 백열등 모드로 파랗게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좀 특이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겠죠. 인물 사진의 초점은 보통 눈에다 맞추시면은 틀림없이 잘 맞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이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이 밖에도 인물 사진을 잘 찍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과감히 풍경을 덮고 인물을 화면 가득 채우는 것도 좋은 사진의 한 방법. 배경과 인물, 이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헤매지 말고
한 우물이라도 제대로 파라는 말씀. 또 상반신 이상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무난하다. 표정도 잘 담을 수 있고 포즈도 자연스럽기 때문. 때에 따라선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용기 있게 다가서서 과감히 클로즈업하는 것도 좋다. 관절은 자르지 말고 화면을 3으로 나눴을 때 인물을 2 정도 집어넣는 것도 좋은 사진을 얻는 한 방법. 인물 사진에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빛의 이용입니다. 빛을 어떻게 이용하면 과연 좋은 인물 사진이 나올까요? 특히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45도의 광선들, 이런 광선들을 바로 측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광이나 측광들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인물의 입체감을 살려주고요. 굉장히 좋은 그런 인물 색감의 빛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를 돌아서게 돼서 태양을 보고 있다면 역광이라고 합니다. 제 등 뒤에 해가 있다면 제가 인물 자체가 굉장히 검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바로 정면에 있다면 굉장히 밝게 나와서 하얀 사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옆에서 비치는 이런 측광들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인물 사진에 있어서 좋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그런 실내 또는 어느 카페라던가 그런 박물관, 그런 실외 내에서는요, 그런 트레싱들을 이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광으로 아름다운 모자의 모습을 환하게, 옆으로 비춰진 빛으로 아이의 표정을 살리고, 로우 앵글로 모델의 포즈를 돋보이게, 인물을 배경과 함께 어우러지게, 점프를 잘 포착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담고, 빗방울을 살려 아이의 순수한 동심도 담아보고, 이렇듯 무궁무진한 것이 인물 사진의 세계다. 인물 사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또 그 인물, 또 모델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인데요. 그래서 인물과 대화를 하거나 또는 유머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물 사진들, 그 빛 자체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동네 아이들 또는 집안에 계신 어른분들을 찍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인물 사진을 찍을 때요,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나눠라. 이거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저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인물 사진 찍을 때 보통 이제 뒷배경과 사람을 어떻게 하면 다 같이 넣어서 찍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인물 사진만 클로즈업해서 찍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네요. 그래요. 자, 오늘은 흑백 사진도 연출해보고 컬러 밸런스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무엇을 공부하죠?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인물 사진을 좀 더 보기 좋게 보정을 한 다음에 로맨틱한 분위기의 사진을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오늘은 흑백 사진으로 한번 분위기를 내봤는데, 다음 시간은 로맨틱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주소 아시죠? oundika.com입니다. 많이 접속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